위기화에 따른 경제 한파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수급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지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내에서의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이 저조합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최문순 도지사를 찾아 사건 접수 독려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동해시는 한 가구 한 사람 검사로 확진된 사람들의 가족 3명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1명 등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진행 중인 한 가구 한 사람 검사로 동해시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7명의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복지센터,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4만 1천여 명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며 사상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9%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실업률은 3.9%로 역시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임시 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1분위, 즉 소득 하위 20%의 지난해 3분기 근로소득은 2019년에 비해 10.7%, 두 자릿수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5분위,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0.6% 줄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한파는 서민들에게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이슈노트를 봐도 국내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009포인트 상승했고 최소한의 소득 수준 이하로 사는 빈곤지수 역시 6.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면서 강원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경우 2019년 7만 1천여 명에서 2020년에는 약 10% 늘어난 7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 역시 지난해 말 11,699명으로 2019년보다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 감소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 문의가 많아졌고요. 2019년도 비교했을 때 10% 정도가 기초수급률이 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충격은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했다는 통계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지원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연료비 등의 명목으로 긴급복지가 지원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긴급복지 혜택을 지원받은 가구가 늘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성군 사회복지과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554명, 1년 전 499명보다 11%인 55명이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4,200만 원가량 늘어난 1억 8,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기나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의료비 등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과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생활비 지원 신청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성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급한 긴급복지 지원금은 87억여 원, 1년 전보다 30억 원 가까이 많습니다. 수급자 수는 7,800명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수의 인원은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수의 인원이 늘어
원주시가 6,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시 2,868명, 동해시 1,921명 등이었습니다. 다만 강릉시와 속초시, 횡성군, 양구군은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정부가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까지 지급해 도내에도 6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5% 이상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로 가구별로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총 1,466가구 2만 507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혜택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이내 사후 조사에서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코로나19로 강원 지역은 특히 소비와 고용이 위축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6천억 원대의 사상 최대 부채를 떠안고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자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 정도에 따라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강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먼저 최문순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정부가 4월로 예정된 4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안은 전도민에게 지급하는 것, 2안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 3안은 또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이건 역시 열려 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바닥을 친 경제회복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투입되는 강원도 예산은 7개 분야 57개 사업에 9,787억 원, 피해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자금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경제 활력 대책으로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 특별 할인과 공공배달앱 1단 시켜 시군 보급을 확대합니다. 또 강원도 우수기업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강원 안심관광 특별 대책도 추진합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대출 지원이 적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되지요. 되지요. 근데 그것도 마냥 그냥 이자 싸다고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 언젠가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폭은 2.5%로 전국 평균보다 컸습니다. 작년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도내 소상공인 매출액도 전년의 7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내려갔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피해가 여행과 문화, 체육과 교통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설을 앞둔 전통시장이지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상인들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거란 시각이 짙어지고 있어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는 경제 구조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 6.25 전쟁기 민간인들의 희생 사건과 납북 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피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6건이 접수됐는데 정근식 진화위원장이 최문순 도지사를 찾아 사건 접수를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해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과 납북어부 사건, 각종 의문사 등의 사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이 맞붙은 접경 지역으로 납북어부 사건과 사북 민주화 운동 등 한국 현대사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하지만 수복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보수세가 강한 정치성, 연좌제 같은 제도적 굴레로 생긴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랜 세월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제2기 진화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1,581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제1기 진화위 때보다 50% 이상 늘었지만 도내에선 전국에서 가장 적은 단 6건만 접수됐을 뿐입니다. 결국 정근식 진화위원장이 강원도를 찾아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 이후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강원도 관련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6.25 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이고 납부 거부 사건과 인권 침해 사건 등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강원도에서 신청 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그 관심과 협조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최문순 지사에게 강원도민들의 신청을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고 최 지사는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사건 접수는 서류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서울의 진화위와 강원도청 그리고 각 시군청에 내년 12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건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가 잇따르길 기대합니다. 어쩌면 도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